반갑습니다.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를 왜 하게 될까요? 네, 그런 문제의식 하에서 교원들이 겪게 되는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책임을 제가 맡았고 저희 공동연구자는 고려대 이원희 박사님, 또 공주대 이응영 박사님, 그리고 우리 연구원의 이지영 박사님, 그리고 연구협력관으로는 진로직업교육과의 황동훈 장학사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금 뭐 금방 질문을 드렸듯이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해서 가장 결정타를 맞은 곳이 어딜까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아마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지 않을까, 학교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하나를 든다면 실은 직업계고가 되게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력 인구가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은 첨단 산업의 도입으로 인해서 노동시장도 상당히 급변하고 있어서 기존의 전공과들이 산업과 맞지 않는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요구들이 기존의 학과를 별로 희망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2024년 직업계고 신입생 충원율을 보면요, 이게 전국적인 부분들이기는 한데 85.5%입니다. 이게 지역마다 편차들이 되게 심하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명문고등학교, 직업계고 내에서 특성화고 중에서 명문고라고 얘기하는 학교가 10년 전만 해도 12학급 한 학년에 이렇게 했던 학교가 10년 뒤인 24학년도에는 한 학급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게 지금 이제 직업계고가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직업계고, 중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직업계고는 여기를 졸업하고 산업 현장으로 나아가는 이 부분들을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면 취업률이 현재 23.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졸업하는 학생들은 무엇을 할까요? 네, 오히려 한 2배에 이르는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중등 직업교육 기관으로서의 특성화고 직업계고를 취업하는 학교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이제 안 되는 시기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입각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실은 경기도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 추진 방안, 그런데 이제 이 주요 내용들이 24년부터 한 30년, 7년 정도까지에 걸쳐서 직업계고 현재 108개 정도쯤 되는 거를 70개 국교 정도로 이제 감축을 하겠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직업계고에 계시는 전공교과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위기가 얼마나 이제 극심하게 좀 느껴지는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제 학과 재구조화 이런 등등, 또 규모의 적정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교원의 문제, 한쪽은 새로운 산업들이 만들어지면서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과 또 한편으로는 남는 영역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쪽에 계시는 교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실은 이 수급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되는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요 발표들을 좀 봐주시면 훨씬 더 그 이해도리, 물론 이제 직업계고는 나하고는 별 상관없어라고 느끼실 수 있으시겠지만 교육 전체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이슈로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좀 다른 내용들을 여기에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인 직업계고 교원 인사 제도 자체를 저희가 좀 정책적인 부분들을 분석들을 되게 꼼꼼하게 좀 진행을 했고, 타 시도에서는 좀 이런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데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인사제도 쪽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들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에서는 이 내용들은 발표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 보고서로 좀 대체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하 우리 경기도의 여러 가지 현황들을 좀 알기 위한 데이터 분석들을 좀 진행을 했는데, 특히 저희 보고서에서 시군별로 직업계고 학생들 또 교원 수가 어떤 변화들을 겪고 있는지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떤 시군은 너무 남아요. 사실 학생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직업계고가 너무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하지만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특정 지역에서는 직업계고가 오히려 부족한 지역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일괄적인
중앙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그냥 몇 개를 줄일 거야라고 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지역의 특성들을 고려한 접근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제를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연구 방법들은 문헌연구에서 저희가 이제 되게 다양한 부분들을 분석을 했는데 오늘 시간에서는 전부 다 소개를 드릴 수가 없었고 오늘 발표에서는 학교 사례조사나 그리고 이제 FGI를 진행했던 내용들 중심으로 그리고 전문가협의회를 통해서 제기되었던 정책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들 관련돼서는 앞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면담 조사를 통해서 학과 재구조화하는 것에 대해서 교원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트렌드를 맞춰가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하지만 과연 지금 이렇게 신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중등 직업교육 기관 내에서 정말 제대로 교육할 수 있을 것인가 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비판적인 입장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 요즘 되게 인기 있는 학과가 뭔지 아시나요? 반도체 학과 이런 거거든요. 네, 이 반도체 학과를 과연 대학에서도 지금 많이 수행을 하는데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거를 해서 과연 제대로 되어진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학과 재구조화 과정들을 통해서 교원의 일단 인력 수급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 뭐 여러 가지 교원 TO 감소로 인해서 전보를 갈 수 있는 것이 라고 하는 이런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좀 제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직무 연수들이 워낙 부족한 문제들 저희 가까이 있는 학교에서 실제 벌어지는 일인데요. 선생님의 과목은 전혀 다른 과목이었는데 학생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서 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원예를 가리키던 선생님이셨거든요. 학생이 이제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리과 쪽을 학과 재편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가르치실 수 있으신가요? 과목이 너무 다른데요. 그래서 실은 지금 현재 직업계고 교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부전공, 복수전공. 그래서 연수를 받아서 근데 이제 과연 몇 시간의 연수를 받으면 조리를 가르칠 수 있는 전공의 전문성들을 갖출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교사들에게 제대로 노력하지 않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들도 존재를 합니다만 실제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좀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들을 하시려는 교사들에게 직무 연수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재정 자체도 상당히 부족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점으로 좀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계시는 선생님들은 그래도 나 있을 때까지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실은 학과 재구조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는데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되어질 가능성들이 되게 커서 이 문제들을 교육청 차원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학과가 만들어지면 이 과가 과연 또 앞으로 계속 갈 것인지에 대한 신뢰도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들이 대거 학교로 들어오시게 되게 되고요. 그래서 아주 불안정한 구조로 교사들의 인력 구조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도 현재 있어서의 인사제도의 상당한 문제점으로 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직업계고 교원의 여러 가지 정원 산정에 대한 논리적인 기준 마련할 필요가들이 있고요. 그리고 교원 인사제도를 정말 꼼꼼하게 임용으로부터 승진, 전보, 연수 그리고 구체적인 학과 운영 등등에 입각해서 아주 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대안들이 좀 제시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은 학생들이 이제 직업계고를 잘 오려고 하지 않는 것 이거는 학부모들의 인식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크고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대학은 가야지라고 하는 것들이 실은 직업계고를 회피하는 이런 부분들과 좀 연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대국민 인식들을 좀 개선하는 것 어떤 측면에서 더더욱이나 그러냐면 오히려 국영수나 이러한 일반고에 어울리는 학습과 안 어울리는 친구들은 직업계고를 통하여서
대학으로 가는 좀 더 좋은 대학들을 자기의 전공에 맞는 부분들을 선택하는데 더 빠른 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도 많이 좀 제공되고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누가 직업계고를 갈까라고 하면 우리의 모두 인식 속에서는 뭔가 공부를 잘 하기 싫어하는 친구들 뭐 이렇게로 이런 인식들은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전제로 생각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담 결과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각각의 인식에 대한 평가나 문제점 또 거기에 대한 어떠한 노력과 한계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시사점이나 제안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조목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해봤고요. 사례조사는 크게 4개의 학교들로 이 부분들은 가능하면 학과 재구조화를 조금 그래도 성공적으로 조금 이루어낸 학교들 거기로부터 저희가 좀 시사점을 좀 얻고 싶어서요. 그래서 A 학교는 지역 내 학교 간의 학과 재구조화 개편의 이슈를 좀 현재 갖고 있는 서로 전공이 다른 학교들끼리 좀 연대를 해야 될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좀 제기되는 학교였는데 이와 관련돼서도 상당히 체계적인 연수 부족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제기되면서 이 재구조화 문제에 대한 우려점들이 교사들에게 상당히 좀 높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었고요. B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공업계 학교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학과 재구조화를 잘 이루어낸 그런 학교라고 볼 수 있고 학생들도 너도 나도 좀 가고 싶어하는 몇 안 되는 전국적으로 볼 때도 몇 안 되는 직업계고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교사들이 상당한 노력들을 기울여서 자기 전공들을 바꿔내고 뭐 석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실제 전문성들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받아서 오시면 또 과가 바뀐다는 거예요. 과연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이 개인이 그거를 쫓아갈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돼서 상당한 이제 문제의식들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면서 저희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대상들을 현재 직업계고에 들어와 있는 딱 그 학생뿐만 아니라 좀 이 대상들을 좀 확대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좀 적극적인 찬성들을 좀 보내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C학교 관련해서는 공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전공들을 바꾸기 위해서 부전공 연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시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나름 현재까지는 학과 재구조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좀 잘 이루어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한계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느끼고 계시고 실제 신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교사들을 구하기가 되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들을 좀 많이 제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수 과목과 관련된 이런 부전공 연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전국적 단위에서의 뭔가 대안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이슈들을 많이 좀 제기를 좀 해주셨고요. D학교는 이 부분들은 이제 종합고에서 그렇게 종합고는 이제 한 과 정도를 특성화 그 학과로 해서 유지를 좀 하다가 학생들이 이제 더 이상 신청을 안 함으로 해서 요거를 폐지하고 아예 이제 일반고로 전환한 학교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종합고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겪으신 학교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역 전체에 있어서 이제 직업 교육을 공교육 내에서 실시하는 할 수 있는 학교가 단 한 학교도 없다는 거. 학원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직업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은 전부 먼 거리에 학원으로 가야 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돼서 좀 지역을 고려한 배치들 이 부분들도 좀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과 재구조화 사례 조사를 통하여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 학과 재구조화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과목들은 어떤 해당 과목이 교사가 가행이 되지만 부족한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한 수요 공급의 불일치 문제나 그리고 연수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들 그리고 산정 기준들이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 직업계고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가리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일반고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우리도 되게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직업계고의 경우에는 교육청으로부터 내려오는 교육부로 내려오는 사업뿐만 아니라 뭐 중소기업청이라던가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산업으로부터 오는 사업들이 되게 많아서 사업의 내용들 자체가 양 자체가 상당히 다르다. 근데 이 부분들을 대체적으로 전문국가 교사들이 이제 맡게 되기 때문에 이들의 업무 과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과 재구조화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고 교사들이 이 부분들을 그래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학교이냐 이게 공립사립에 따라서 상당히 좀
차이들이 있었고 같은 공립이라 하더라도 이게 조직 문화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적극성을 가지고 이거를 추동하는 그 조직 문화로 가느냐 아니면 나는 일단 잘 모르겠고라고 하는 이렇게 좀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 상당히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교원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요거는 이제 학력인구 감소라고 하는 직업계고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은 학력인구 감소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교사들이 오히려 좀 남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는 그런 이런 교원 출구 전략들을 어떻게 우리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가져낼 것인가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실은 연수 관련한 것은 조금 더 체계적인 점검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시사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직업계고의 정원 산정 문제, 이게 그냥 무조건 학생 수 몇 명당 몇 명으로 제기되어지는 것들은 직무들을 좀 다시 한번 분석하면서 다른 기준들이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필요했고요. 그리고 직업계고 교사들도 혁신적인 인식들이 좀 필요하다. 나는 일단 괜찮고 라고 하는 것으로는 이제는 좀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들로 저희가 인사제도 여러 가지 개선 방안과 관련된 부분들을 일단 기본적인 인사 정책의 원칙을 크게 세 가지의 원칙으로 좀 가져가자. 우선은 어쩔 수 없다. 변화하는 산업, 이런 사회 환경의 변화에 적합성을 높여내는 방향으로 직업계고의 학과 재구조화 이거 필요하고 인사제도도 바꿔나가야 되는 것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은 한 학교에서 상당한 많은 돈을 들여서 학과 재구조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맡으셨던 분이 다른 학교로 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 심지어는 2억, 5억 막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기자재들을 마련을 했는데 그걸 담당하실 교사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학과 재구조화는 했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그 학과는 그냥 그대로 그 교실은 그대로 남아 있는.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책임 있는 실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사 정책들이 좀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조금은 좀 먼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실은 직업계고에서는 당장 좀 고민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미래지향적인 그 교육 대상의 확대, 이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조금 구체적인 방안들 영역별로 좀 제안들을 좀 해보면요. 우선 조목조목 저희가 인사제도를 영역별로 좀 제기해야 된다. 그래서 양성 과정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전공 표식 과목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좀 복잡하시게 느끼실 텐데 직업계고 교사 선생님들은 너무나 잘 아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 전자, 전기하고 전자하고요 되게 다르거든요. 네, 여기에 컴퓨터 엄청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과목들을 이제 17개로 이렇게 전공들을 묶어놓은 속에서 근데 조목조목 이 표식 과목들을 진행을 하고 전공들을 그렇게 교과에 대한 전공들을 제시를 해주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좀 묶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광역화 부분이고 이거는 교육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들이 좀 꼭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선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이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복수 전공 복수 전공자, 부전공자 뭐 이 전공들이 여러 개 가지신 선생님들이 요구되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들을 조금 점수들을 조금 더 가산점을 부여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학에 다니면서도 조금 더 그거를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크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좀 해봤고 여러 가지 교육, 훈련, 보상적인 부분들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책임을 지도록 나는 이제 골치 아픈 거는 모르겠고 다른 데로 가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책임지고 끝까지 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뭐 일정 정도의 다른 데로 옮기는데 제한들을 조금 푼다거나 뭐 인센티브를 좀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인 제도 개선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인사 제도들을 저희가 이제 주체별로 한번 재정리들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소수 과목에 대한 전국
전국 단위의 연수 프로그램 그 누가 뭐라 해도 이건 교육부에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산업 견인교사 관련돼서 이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지금 코워크이라고 하는 부분들, 코칭을 함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평가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도 교육부에서 좀 적극적인 제도 개선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경기도 교육청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 학과 재구조화에 대한 중앙 관리를 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교에 맡겨져 있거든요. 요즘 직업계고의 모든 웬만한 학교에서 다 가지고 있는 학과가 있습니다. 어떤 학과일까요? 바리스타 학과입니다. 웬만한 학과에서 왜 학생들이 좋아하거든요. 자, 그런데 바리스타 학과를 나와서 그걸로 직업을 갖는다고요? 그렇게로 생각해서 보면 약간 취미 쪽에 또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로 또 그런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고, 그러면 한 지역 내에 10개의 직업계고가 있으면 전부 다 똑같은 과들이 그렇게 있는 것들,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라고 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학교 차원에서 그냥 학생들이 많이 원하니까 라고 하는 것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중앙 차원에서 일정 정도 그 지역 내에 여기는 이게 너무 과도하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조정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연결해서 봤을 때 실은 이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데가 오히려 이제 중앙도 중앙이지만 지역교육의 지원청에서 그 지역의 현황들을 워낙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여기에서의 좀 1차적인 승인 절차라던가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인사제도와 관련돼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인사제도를 뭐 바꾸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서로들 좀 존중하고 다른 과와 이게 이제 서로들 전공들을 바꾸는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들 융합하는 이러한 노력들, 그 여기에 대한 리더의 노력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좀 남아있는 여러 가지 쟁점들 여러 가지가 좀 있겠는데, 경기도의 직업계고를 계속 축소하는 것만이 좀 바람직한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 보고서에서도 제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직업계고가 부족하다라고 되어지는 성남이나 용인 이런 데들은 오히려 계획적으로 잘 이것들을 키워내고 늘려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좀 수원처럼 좀 과도하게 많은 데들은 좀 조정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좀 지역적인 접근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향후 과제로 좀 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과연 중등 직업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실은 중등 직업교육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연구를 시리즈로 한 3차례 진행을 3년 정도쯤 진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것과 좀 연관되어진 문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기술 하나를 가지고 평생 직장을 갖게 되어지는 이 구도는 이미 너무 끝났다. 이제 산업들이 변화했기 때문에 좀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등 단위에서 우리 학생들은 좀 더 자기 진로 탐색, 모색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중학교 수준에서의 진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고등학교 이걸 확정적으로 그것을 위하여서 열심히 정진해 나가면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좀 진로 모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거고, 이를 위해서는 약간 대안교육, 직업계 내에서의 직업교육과 관련된 대안교육 방식들,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좀 선도학교, 연구학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범들을, 실천적인 경험들을 이제는 좀 축적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유학교 앞에다가 이렇게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와 관련해서도 연결되어지는 이슈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학교에 있는 고등학교에 우리 학생들만, 직업계고 학생들만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교학점제를 통하여서 실은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나는 자동차학과의 과목을 배워보고 싶어라고 하는 학생들, 이들과 관련된 부분들도 수업시스로 인정해줘야 되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고, 실은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진로 수업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아마 일반고에 계시는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직업교육 취업과정, 위탁과정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 전체 지금 어디로 가냐면, 직업계고는 지금 학생들이 없는데 위탁과정 학생들은 학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공교육에서
특히 직업교육 내에서 흡수할 수 있는 그 시스템들을 빨리 좀 마련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특수교육 쪽을 연구를 하면서 갖게 된 아이디어였었는데, 특수교육을 물론 이제 특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졸업한 학생들의 직업교육을 위해서 전공과라는 것들을 2년 정도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업교육 받은 학생들이 전공을 바꾸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심층적인 교육들을 원할 때 오히려 이 부분들을 학원 가세요, 개인에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다시 직업교육 우리 내에서 학교에서 좀 받아들이는 이슈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교육까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평생 교육적 관점에서 이 직업교육들을 좀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것들, 그게 바로 어찌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미래로 우리가 지향해 나가려고 하는 진정한 커먼즈로서의 공유학교 개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는 직업교육에서 시작하지만 실은 결국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학교가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된 이슈들은 다 좀 일맥상통한 부분들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의식들을 좀 같이 공유하면서 이것으로써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